자, 여러분 지금 제 앞에 날아다니는 것이 바로 촬영용 레이싱 드론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장르의 드론일 텐데요. 자, 지금 이렇게 촬영용이라는 그런 레이싱 드론이라는 새로운 4차 산업의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한국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그 업체에 드론을 날리고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이런 새로운 분야를 리드하는 드론 업체가 과연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 사업에 어떤 전망이 있는지 4차 산업의 메인 중 하나인 드론과 3D 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또 만나네요. 이렇게 뵙습니다. 자, 요즘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레이싱 드론. 그러니까 드론 중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레이싱 드론, FPV 레이싱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체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부품들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조립하고 비행하는 것을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굉장히 하시는 분야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교육도 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죠. 그 FPV 레이싱 드론이라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우리가 드론을 날린다고 하면 보통 드론을 띄워놓고 드론을 쳐다보고 비행을 하잖아요. 근데 FPV라는 거는 고글을 쓰고 고글 안에 비춰지는 영상, 드론에 달린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고글 화면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실제로 드론에 타고 있는 느낌으로 비행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느낌으로 비행하는 게 FPV 레이싱 드론입니다. 네. 그럼 드론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로봇의 개념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만든 그 기계 자체가 혼자 임무를 수행을 할 때 하는 장치.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날면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죠. 로봇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하는 것들은 로봇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는 하늘을 나는 로봇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념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미국에서 이제 군사 목적으로 이제 날려가지고 폭탄 쏘고 막 이런 개념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드론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4차 산업에서 로봇 산업 쪽에 가장 리더라고 알고 있는데 드론도 이제 로봇 산업 쪽에 관련돼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아니면은 혼자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로봇을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드론이라는 것도 무인기잖아요. 무인기이기 때문에 자동화돼 있거나 시스템이 아니면 원격에서 조종을 하거나 사람이 그래서 로봇의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죠. 그럼 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아는 드론이라면 D-모사 이제 중국의 어떤 D-모사가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 있는 드론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FPV 레이싱 드론이라는 거는 정확히 그 D-모사의 드론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D-모사의 드론 같은 경우는 각종 센서들,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고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FPV 레이싱 드론은 인간의 감각, 순간적인 순발력 가지고 모든 것을 수동 조작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수동 조작? 한 80% 90%는 수동 조작 세팅부터 해서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DJI 드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자동화가 돼 있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진짜 모든 걸 수동 조작하는 그런 드론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나요? 안타깝게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화면만 보고 소개만 듣고 이걸 하다가 많이 잃어버리는 분도 많이 계세요. 조종을 잘 못하고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조종거리가 얼마나 되길래? 스펙에 따라 다른데요. 최근에 나온 디지털 같은 경우는 스펙상 4km까지 날아갈 수 4km까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무선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LTE 강국이라서 무선 환경이 그다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막 같은 데서는 4km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1km? 1km 내외 그래도 사실 500m만 넘어가도 산 위에 추락하면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분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드론이 이제 제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거는 이제 그런 촬영용 드론, 이제 농업용 드론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레이싱 드론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게임에서 경기하고 이런 것들을 가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 드론 산업에서는 그러면 사업 영역에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점점 방대해지고요. 방사형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그럼 대표하는 분야들 가장 많이 상업용으로 쓰는 거는 당연히 이제 방제용이죠. 방제용, 네. 방제용이라고 하면 논밭에 농약을 뿌릴 때 기존에는 사람이 서너 명이어서 5시간 동안 할 것을 예. 드론 한 대로 한 20분 만에 끝내버린다든가 작업 이제 자체를요. 농약을 뿌리는 드론이군요. 그렇죠. 예. 농약 방제. 그래서 방제하는 건데 그렇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획기적이죠. 비용적에서는. 옛날에 헬리콥터로 날려서 뿌렸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헬기하고 드론하고 차이는 예. 헬기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이 예. 수백만 평 같은 곳은 헬기로 한꺼번에 예. 농약을 많이 싣고 넓은 곳을 뿌릴 때 예. 헬기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 헬기보다는 드론으로 쓰임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방제가 있고 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꼽히는 것은 이제 촬영용이죠. 촬영용으로. 네, 아마 TV나 광고나 예.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예. 보셨을 거예요. 항공샷들 예. 전부 다 드론으로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쪽이 이제 많이 그런 그 외에도 또 다른 영역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FPV로 넘어오게 되면 예. 레이싱 분야가 있어요. 예. FPV 레이싱 대회. 레이싱 대회. 네, 그 관련 컨텐츠들을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유튜브나. 어. 해외에서는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어. 네, 국제대회 월드컵도 있고요. 월드컵도 있나요? 네네. 그런 거는 우승하면 상금이 어떻게 되나요? 상금도 천차만별인데 예. DRL이나 DCL 이런 데서 하는 경우 예. 뭐 거의 2천만 원? 뭐 이렇게 가죠. 2천만 원. 예. 큰데요? 그죠. 이게 국내에서도 그런 드론 대회들이 많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한 2015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예. 그 뒤로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죠. 그다음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도 또 있었고요. 예. 그것도 그럼 프로 게이머처럼 프로 드론러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세계 1등이라는 그럼요. 거죠.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김민찬 선수. 김민찬 선수. 네, 김민찬 선수 같은 경우는 예. 아마 세계 대회, 국내 대회 포함해서 1등한 리스트를 뽑으면 A4 용지 한 장을 넘어갈 거예요. 와,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 국내에 엄청 있었군요. 유명한 친구죠. 그분은 그럼 지금 전업으로 드론 레이싱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고등학생 전업. 고등학생이? 신분은 와,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지금 전 세계 e스포츠 지금 드론 레이싱 대회를 싹 쓸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정보네요. 네네. 와, 그렇게 막 근데 고등학생이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대회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예. 그 친구가 4살 때부터 RC를 했었고 4살 때요? 네, 세계 저는 대회- 기어다니고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세계 대회 1등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부터 싹 들고 다녔죠. 제가 네. 뭔가 좀 이제 굉장히 연식이 돼서 그런지 이제 건담이라는 만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만화에 뉴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직감으로 모든 걸 그런 천재에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신동이라고 그래서 그 SBS에서 했던 영재발굴단 예. 거기에도 출연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럼 굉장히- 그런 레이싱을 통해서 이런 상금을 통해 돈을 버는 분야가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있을까요? 그 상업용 촬영을 해주는 레이싱 드론을 가지고 상업용 촬영을 해주는 분야가 예.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이제 많이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 드론의 기존의 정적인 영상이 아니라 이거 아주 역동적인 영상, 속도감 있는 영상 예. 이런 거를 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시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조업으로 들어가죠. 제조업. 제조업은 어마무지하죠. 근데 국내 저는 아직까지 드론의 제조라고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중국의 D5사만 떠오르는 상황인데 네. 국내에도 드론 제조사가 있나요? 국내 드론 제조사가 여러 군데가 있고요. 예. 산업용 드론 하도 있는데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어떤 유명한 데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이제 순비라는 곳도 있고요.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e스포츠 그런 레이싱 드론 쪽에 그런 제조사 레이싱 드론 쪽은 예. 그러니까 순비라는 곳은 산업용이고요. 산업용이고 예, 특수 목적용. 예. 산업용 방제 드론 제작하는. 그러니까 DJ사랑 대적하기 위한 예. DJ를 쫓아가기 위한 예. 국내 대표 회사들이 국내 대표 있고 회사들, 예. 레이싱 분야는 조금 달라요 분야가.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아스트로, 그게 국내 XB, 회사인가요? 벡터, 네 국내산. 아스트로 벡터. 그럼 그쪽 제조업에서 지금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예. XB 아스트로, 예. 뭐 벡터, 3D 벙커,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예. 제조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자신만만한 이게 국내 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유니크한 분야에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탑이라고 하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네. 지금 되게 다양한 이런 국내 제조사들도 있고 아까 네네. 말씀하신 지금 레이싱 드론이라는 영역에 계신데 네. 이 분야의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레이싱 드론 분야의 산업 전망. 이게 점점 더 뻗어나가고요.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선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예. 여기서 또 새로운 게 뭔가 나올 겁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예. 임무를 가진. 그래서 점점 더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도 이거를 뭐 5년, 10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에 계속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무언가를. 예. 그런 의미에서 이쪽 분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제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드론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셨고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드론 제조사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처음에 3D 프린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원래는 설계하는 일을, 기계 예. 설계하는 일을 원래 하다가, 설계는 이제 원래 맨날 하던 거니까, 어떤 전공을 하셨죠? 전공은 이제 다른 건데, 기계 전공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업무 자체가 예. 그 설비를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됐었어요. 전공은 환경공학인데, 환경공학. 네, 환경공학에서 사용하는 분석기를 분석기. 개발하는 회사에서 분석기를 개발하는 일을 하다가, 예. 설계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 예. 네, 설계 일을 하다가 3D 프린터가 이제 한창 뜨기 시작할 때 예. 3D 프린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 굉장히 네. 지금 아직까지도 3D 프린터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시장인데 네, 굉장히 맞습니다. 빠르신 거 아닌가요? 그때는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근데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해주는 거를 쫓아다녔어요. 예. 주말에 쫓아다니면서 예. 평일에는 근무하고 그러면서 접하게 됐고. 예.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자 해서 예. 취미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예. 3D 프린터를 가지고 드론을 제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드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면 이런 게 지금 그 3D 프린터를 통해서 드론을 네,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3D 프린터만으로 드론이 지금 보면 여기는 3D 프린터가 아니라 뭐 이렇게 다른 재질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예. 레이싱 드론 초창기에는 잘 예.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비행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 프레임보다 중요한 거는 이 기자재, 모터, FC, 변속기 이런 기자재들이고 예. 거기는 소프트웨어, 설정, 세팅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게 계속 발전을 하면서 점점 공부할 게 많아진 거죠. 예. 그래서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3D 프린터로 뽑은 예. 프레임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걸 해서 이제 카본 프레임을 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카본 프레임을 제작을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아이디어를 녹인 기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만든 게 처음에 이 기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내놨는데 예. 반응이 괜찮았어요. 반응이 괜찮았고 그러면 그 다음 거 더 좋은 거 그래서 98벙커 만들고 1205벙커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종류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영상도 찍어서 영상도 계속 올리고 대회도 선수를 참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 감독도 하고 애들은 이제 선수단을 꾸려서 감독도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는 이거를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처음에 입문하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문의를 하시니까 교육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까지 하게 된 거죠. 이제 교육 사업까지 하고 네, 계시군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기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드론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이제 뭔가 잃어버리면 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DJI 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로봇처럼 뭔가 이제 딱 신호가 끊기면 지가 알아서 돌아오고 막 이런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게 수동이면 돌아오는 것도 수동이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드론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면 이 드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게 또 이 분야가 참 재밌는 게 예전에는 그런 자동화 기능, 자동 복귀 기능 이런 것들이 없이 무조건 100% 수동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씩 추가되고 있어요. 레이싱 드론에도요? 네네. 자동 복귀 기능까지도 지금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시장에 나왔던 드론 중에서 막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하는 드론이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런 뭐 장애물 피하는 것도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로봇처럼 자동화 시킬 수가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아직까지 아마 그건 좀 무작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그 로봇처럼 그런 자동화나 이런 시스템적인 그런 걸로 건들 수 있는 분야는 레이싱 드론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최근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GPS 센서를 달아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자동 복귀 기능. 자동 복귀 기능.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선 환경인데 예. 내 조종기와 예. 기체 간의 무선 환경이 예. 중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DJI 그 D사의 드론도 예. 마찬가지고 예. 끊어졌을 때 예. 원래는 예전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추락을 했었는데 그러면 밑에 뭐 차나 사람 있으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오. 그랬는데 요새는 GPS 센서를 달아서 예. GPS 센서가 좌표를 인식하기 때문에 예. 자기의 출발한 위치를 예. 기억하고 있어요. 예. 소프트웨어적으로. 예. 그러면 다시 자동으로 그 위치로 복귀하는. 예. 여기까지는 지금 레이싱에도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손쉽게. 레이싱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저기 있는 부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납땜해가지고 조립만 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냥 이게 바로 그냥 조종기만 되면 바로 날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왜냐면 저희가 컴퓨터를 조립을 해도 네. 부품들을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를 맞습니다. 깔아야지 네, 이제 그 다음부터 맞습니다.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네. 그럼 레이싱 드론도 이렇게 로봇이나 컴퓨터처럼 이렇게 뭐 깔고 뭐 설정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PC처럼 예.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고 예. 윈도우를 설치를 하잖아요. 예. 똑같이 FP 레이싱에 들어오도 예. 다 하드웨어적으로 조립을 다 한 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줘야 돼요. 소프트웨어도 깔아야 돼요. 네. 그럼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대부분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없고요. 예. 다 해외 그 프로그램들이 예. 많이 나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국내 파일럿들이 주로 사용하는 예. 베타플라이트. 베타플라이트. 예, 이게 범용적으로 거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드론 쪽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제조사도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런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럼 드론 이런 종목들 되게 많은 교육도 하시고 보시면 이제 제조도 하시고 네. 촬영도 하시고 하면 이제 굉장히 시장에 밝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직종들의 연봉은 어떤가요? 연봉이라 너무 다양하긴 한데요. 예. 경력에 따라도 많이 다르죠. 경력에 따라도 많이 예. 다른데 초봉은 예. 처음에 입문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능력에 따라 다르긴 예. 하지만은 예,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전제를 붙이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예.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 네. 높지는 않군요. 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드론으로 제일 돈 많이 번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번다. 누가 많이 벌었을까? 유명한 회사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애플이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듯이 뭔가 이제 업계 대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되게 유명하고 이제 뭔가 업계를 리드하는 회사나 아니면 유명 인사들이 그 드론 쪽에도 있나요? 많죠. 국내에도 있어요, 몇 명. 어떤 네, 대표적으로 성인, 아까는 이제 선수 예. 쪽에서는 김민찬 선수가 있고, 예. 성인으로 넘어오게 되면 전배원이라는 예. 촬영 감독으로 지금 예. 넘어갔는데, 예. 얼마 전에 그 MBC에서 선거 개표 방송을 예. 할 때 예. 드론 레이싱을 영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때 그 영상을 촬영한 친구가 전배원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예. 세계에서도 팬덤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도 예.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럼 레이싱 드론 말고 촬영용 드론 쪽에서도 이렇게 촬영용 드론이나 방제용 드론 쪽에서도 세계 탑 업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그런 회사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나요? 국내요? 국내 해외 상관없이요. 국내 해외 상관없이. 센서 드론 쪽은 그렇게 누구 파일럿 하나를 예. 내세워서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러기는 힘들어요. 전부 다 회사 자동화기 대표라고 때문에. 하나요? 회사하면 DJI. DJI. 네.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0%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70%는 그냥 다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지금은 소비자 입장이나 이 관련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거의 80~90%라고. 80~90%? 그럼 그냥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점점 획기적인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데 기술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아까 고등학생 중에서 레이싱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학생도 있다는데, 네.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드론의 꿈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
드론이나 이런 로봇에 관련된 꿈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학창 시절에 좀 해보면 추천하고 싶으신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무언가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일단 저는 무언가 미래를 딱 정해놓고 꿈을 정해놓고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드론이라는 거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 이거를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요새 가장 좋아하는 거는 드론 축구. 드론 축구. 네, 드론 축구라는 게 있어요. 게임처럼 이 드론을 접근하는 거죠. 드론을 발로 차가지고 뭐 싸우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축구 이제 축구 공을 쏴서 상대 골대에 넣는 게 이제 축구잖아요. 일반적인 맞습니다. 개념에. 예. 드론은 팀을 5대5 팀을 이뤄서 예. 상대방 골대 내 골대가 조그맣게 있어요. 예. 동그랗게. 거기를 드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론으로 들어가요? 네. 그럼 어떻게 막나요? 그 드론 가지고 막는 거죠. 드론 가지고 막나요? 네, 그 조그만 것들끼리 부딪혀서 막나요? 공 모양으로 생긴 드론 축구가 따로 있어요. 드론이 있고 옆에 공 모양으로 싸놨어요. 계속 부딪히면서 골대 못 들어가게 막고 나는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드론 축구죠. 신기한 분야가 많네요. 네네, 그 시장이 국내에서 가장 클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게 학생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은 게 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공도 이쪽이 아니시고 네. 근데 이제 스스로 배우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의 경쟁자인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처럼 대표님처럼 제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네.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서적이라든지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드론 검색해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예. 채널들이 있고요. 예. 아직 그렇게 정립된 채널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서 예. 제가 딱 추천드리긴 힘든데 예. 제 채널에도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대표님 채널 지금 홍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 채널 많이 올리고 계신다. 그래서 아까 예. 얘기를 하다가 잠깐 말았는데 아이들이 드론을 가지고 미래를 꿈을 꿀 때 할 수 있는 거 제가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가 생 것 같아서 예. 얘기를 꼭 말씀드려주고 예. 싶은데 예. 드론 축구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 예. 드론 축구를 조종만 하고 끝나진 않거든요.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예. 수리도 직접 해야 되고 세팅도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조립도 해야 되고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고 예. 그렇게 하나씩 공부해가는 기회가 되는데 예. 그게 재밌으면은 예. 공부도 재밌겠죠. 예. 그래서 드론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예. 나중에는 3D 프린터도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론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이제 드론도 제가 봤을 때 차량처럼 이렇게 뭔가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드론도 뭐 운전면허증처럼 면허증 같은 게 있나요? 면허증이 있죠. 면허증이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산업용 예. 드론을 가지고 강제 막 이쪽이- 사업을 하겠다. 예. 그럼 사업 등록을 할 때 예. 드론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 이런 레이싱 드론을 조립하든 아니면 일반 장난감 드론에서 아무나 날릴 수 없는 건가요? 지금은 아무나 날릴 수 있고요. 12kg 이상의 큰 드론을 예. 어딘가에서 상업용으로 사용을 할 때 예. 그때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12kg 이하는 자격증이 없이도 날릴 네, 수 있는 네.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고 또 중요한 건데 예. 법이 입법 예고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그 무게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500g 이상인가 예. 그 무게는 예.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온라인 교육을. 네, 그리고 등록제가 생겼습니다. 등록도 해야 돼요. 네, 이제 그 자동차 번호 등록하듯이 예. 등록 번호를 발급받아야 되는 기준들이 생겼어요. 예. 요거는 지금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입법 예고 됐고 예. 곧 시행이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드론 산업의 교육과 제조와 레이싱까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드론 산업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세요? 드론 산업의 미래는 미래의 먹거리, 흔히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는 미래의 예. 먹거리라고 하는 거는 예. 계속해서 창조될 것이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예. 그리고 드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예. 접목할 수 있는 분야도 되게 많거든요. 연계할 수 있는 분야. 예. 뭐 자동화 로봇 같은 거. 예.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드론 택시, 드론 택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기사 있잖아요. 봤어요. 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점점 커질 거예요. 커질 거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사막 같은 데는 이제 온라인이 안 되잖아요. 예. 와이파이. 예. 드론으로 와이파이 기지국을 세우는 와. 연구도 지금 계속 예.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막 전망이 밝겠네요. 네,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요. 예, 예. 할 수 있는 거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드론 쪽에 다양한 경험도 있으시고 이 업계에서 종사 얼마나 되신 거죠, 사업을 하신지는? 사업은 제가 2016년도부터 오, 그럼 거의 4년이 되신 거네요. 네, 해왔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드론이 소개되고 시작된 지도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 4, 5년, 같은데 4, 5년 정도 됐죠. 그럼 거의 드론의 역사와 같은 분을 제가 뵙고 있는데 네. 그러면 실제 이 산업에서 계속 종사하시면서 지금까지 느낀 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예. 드론의 변화가 너무 빨라요. 예. 굉장히 빠른데 사실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변화무쌍한 예. 법 체계. 어쨌든 국가 간의 경쟁인데 예. 다른 데서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거를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서 예. 시장에 반응을 할 수 있게 많이 열어주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미흡하다. 아. 그래서 법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들 해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시장에서 많이 밀리고 네. 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드론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같은 때가 있었나요? 가장 뿌듯했던 부분은 예. 드론 중에서도 FPV 레이싱 드론은 워낙 입문의 벽이 높기 때문에 예.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나 전화도 자주 하세요. 예. 찾아오시기도 많이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교육 받거나 도움 받았던 분들이 예. 이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 실력을 키워서 예. 멋진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예. 그런 거를 저에게 막 자랑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되게 뿌듯하죠. 이게 정말 멋진 제조사의 마인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 대표님을 모시고서 덕분에 이제 드론이라는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고 어떻게 보면 가까우면서 먼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죠? 자, 그러면 대표님의 바쁜 일정을 위해요. 여기쯤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좀 더 다른 인터뷰를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